안녕하세요. 안티자의 밀리터리 입사 코리아입니다. 2025년 3월 24일에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가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주한 대사 임명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케이프11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실행 등 다양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케이프11에 대한 생산 허가와 함께 LOWUS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케이프11과 함께 작전을 할 LOWUS 저피탄 무인 편대기를 탐내면서 라이센스 생산까지 얻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 신임 대사가 케이프11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세섭이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여러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PTDI 기술진의 케이프11 기술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 당국이 함께 조사한 결과 2명의 PTDI 엔지니어는 중요한 데이터 유출을 시도하다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끄는 조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데이터는 PTDI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USB 장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USB 장치에는 케이프11 설계 기초가 되는 청사진과 3차원 모델을 포함한 최대 6,000개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불안감을 느낀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방위사업청에 서한을 보내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PTDI 소속 엔지니어 2명은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으며 데이터 유출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케이프11 분담금 미납 문제가 불거졌으며 협상 끝에 분담금은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지불해야 할 개발비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부 관점에서 보면 PTDI 기술자들에 대한 책임과 개발 사업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조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한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의 외교 능력과 협상력을 통한 케이프11 프로젝트 지속 진행 여부에 대한 기대가 쏠려 있습니다. 또한 PTDI 사장은 PTDI는 현재 카이와 함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3단계인 엔지니어링, 제조, 설계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이는 대한민국 공군의 1차 조문 물량 중 단 20대만 양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케이프11 보람에는 2026년부터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EMD가 두 나라 모두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PTDI는 일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케이프11 라이센스 생산은 PTDI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저피탄 무인 편대기도 원한다. 인도네시아는 PTDI 엔지니어 2명이 저지른 케이프11 데이터 유출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이 항공기의 저피탄 무인 편대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LOWUS 무인 편대기 프로젝트 자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주도했으며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LOWUS는 전장 10.6m, 전폭 8.4m, 전고 3m로 내부 무장창에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4대와 편대를 구성해 협력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인기는 무인기를 지휘, 통제하며 무인기는 감시, 정찰, 전파교란, 정밀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해 유인전투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년까지 비행체용 전파흡수구조 기술,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탄 기술 4종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선도형 핵심 기술 사업을 통해 확보된 성과로 국내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유무인 전투기의 감독하에 자율, 정찰, 임무, 전자전, 공격을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며 KF-11의 생존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특히 국경과 동부 인도네시아 영공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LOWUS 무인기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45년까지 세계 항공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라이센스 획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현재 외교력으로 KF-11 협상에 자신을 하는 이유는 KF-11 초도 양산 물량이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F-11 양산에 필요한 최소 물량 확보가 절실해 우리 협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KF-11 초도 양산 수량 복원을 선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KF-11 판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KF-11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초도 양산 수량 복원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급할 게 없어집니다. 저피타 무인 편대기 판매는 완제품 판매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피타 무인 편대기는 완성 시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무인 전투기이고 KF-11 블록3에 반영될 기술들을 선반영하여 개발한 기술 실증기 역할도 하고 있어 매우 높은 기술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하더라도 라이센스 생산은 불가하고 완제품 판매만 진행해야 하며 각 부품 모듈은 철저하게 블랙박스화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KF-11 기술 유출 범도를 풀어주고 KF-11과 저피타 무인 편대기를 라이센스 생산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인도네시아도 KF-11과 저피타 무인기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무기체계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기술 유출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에 있어 우리가 갑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